누구나 살면서 이런 경험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겠다고 다짐하고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책상 정리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번에는 정신이 산만하다며 방 청소가 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유튜브에서 집중하는 방법이나 속독하는 방법, 공부하는 브이로그를 찾아보기도 하죠.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심지어 뜬금없이 운동이 하고 싶어져서 밖에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시계를 보고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지? 아, 벌써 잘 시간이네. 내일 아침에 피곤하면 안 되니까 일단 오늘은 자고 내일부터는 꼭 해야지. 이렇게 또 하루를 미룹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몇 번은 겪었던 일일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미루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주 이성적인 의사결정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주 계획적이죠. 오늘은 퇴근하고 8시에 운동하고 9시부터는 책 좀 읽고 1시간 정도는 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원숭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이 원숭이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친구입니다. 이 원숭이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방금 유튜브에 아주 흥미로운 새 영상이 올라왔어. 잠깐만 보고 해도 늦지 않아. 아주 잠깐만 보고 하는 거야. 그 정도는 괜찮잖아. 우리는 그 말에 즉각 반응합니다. 바로 유튜브를 클릭하고 보기 시작하죠. 10분, 30분, 1시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뇌 안에는 이성적인 의사결정자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강연에서 팀워번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성적인 결정자는 논리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당장 재밌는 일을 하려고만 하죠. 그래서 유튜브나 SNS, 게임 등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마감 전날이 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새로운 세 번째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패닉 몬스터. 이 친구는 말 그대로 무서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마감 기한이 다가올 때만 나타나서 우리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죠. 심지어 밤을 새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 주까지 내야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다음 주라는 단어는 지금 듣기엔 너무 느긋하게만 들립니다. 그러다 월요일 아침에 대뜸 팀장이 부릅니다. 보고서 끝냈지? 이렇게 묻는 순간 머릿속에서 패닉 몬스터가 나타납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빠른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쳐가며 허겁지겁 대충 만들어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결과는 뻔하겠죠. 마감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나마 패닉 몬스터가 나타나줘서 결국 어떻게든 해결합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마감 기한이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관리나 자기개발, 인간관계, 가족관계 이런 일이라면요. 이런 것들은 마감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패닉 몬스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의 말만 듣게 됩니다. 결국 미루고 미루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을 때가 다 된 것이다. 가장 빨리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날짜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사람은 마감이 없는 일을 더 미루게 됩니다. 언젠가 책을 써야지. 언젠가 창업해야지. 언젠가 우리 가족 다 함께 여행 가야지. 언젠가는 성공해야지. 팀워번은 말합니다. 마감이 없는 일이 가장 위험하다. 현실에서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 마감이 없는 일에는 패닉 몬스터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미루게 된다. 그러니까 언젠가라는 말을 하지 마라. 스스로 마감 기한을 정하라. 자기가 데드라인을 정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든 어디에 붙여놓든 그 데드라인을 절대 바꾸지 마라. 이처럼 만약 마감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스스로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합니다. 완벽히 갖춘 다음에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끝도 없이 뇌 속의 원숭이가 일단은 즉각 만족스러운 것부터 하라고 살살 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루기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조직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는 적절한 미루기가 오히려 창의성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미루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무려 16년 동안 미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다양한 빛과 색깔을 연구하면서 그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였죠. 만약 그가 서둘러서 그림을 완성했다면 우리는 지금의 모나리자를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I have a dream, 이 연설, 사실 원래 대본엔 없었습니다. 연설을 미루고 미루다가 즉흥적으로 추가한 부분이 I have a dream이었죠. 결과적으로 이 즉흥적인 문장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부러 미루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최상의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서둘러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죠. 그 덕분에 아이폰이 탄생했습니다. 애덤 그랜트는 이런 미루기를 착한 미루기라 부릅니다. 착한 미루기는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게을러서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한 시간 낭비를 하는 나쁜 미루기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일을 너무 빨리 처리하거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실행하는 사람들은 너무 빨리 결정하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일을 마감 직전까지 과도하게 미루는 사람들은 압박감이 너무 심해져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은 약간의 미루기를 통해서 자신의 최초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최적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너무 빠르게 처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미루는 방식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미루기라고 해서 절대 게으른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 교수 팀 피처는 미루기의 근본 원인과 극복 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은 미루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감정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미루는 것은 자제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자신을 게으르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루는 것은 당장의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는 뇌의 자동 반응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된다면 그 이유는 왠지 어려울 것 같다는 불안함, 잘 못할 것 같다는 자기의심, 너무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흥미 부족, 이러한 감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바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태만해서가 아니라 감정 회피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루는 습관을 고치려면 자기 감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팀 피철 교수는 연구를 통해서 어떤 작업이든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작하기까지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시작만 하면 가장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 것입니다. 글 쓰는 걸 미루고 있다면 딱 한 줄만 써봅니다. 운동을 미루고 있다면 운동복으로만 갈아입어 보는 겁니다. 한 연구실에서 학생들에게 방을 정리하는 과제를 내줬습니다. A그룹은 방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였고 B그룹은 청소 도구만 방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B그룹의 학생들이 방 청소를 훨씬 더 많이 한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작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죠. 한번 시작하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뇌는 자동적으로 계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루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난 맨날 이따위지. 난 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더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뇌는 죄책감이 쌓일수록 더더욱 그 감정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더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전체 테이블마다 스마트폰 충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뇌가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던 일과 상관없는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환경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핸드폰을 습관적으로 자꾸 쳐다본다면 1시간이라도 꺼두는 겁니다. 책 옆에는 절대 두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을 바꿔줘야 뇌가 제대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칼 뉴포터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채팅 앱이나 유튜브 등 SNS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깊이 몰입하는 능력을 키운다. 해리포터를 탄생시킨 조앤 롤링. 그녀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지막 책을 집필하면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예 한 호텔을 예약하고 그곳에 갇혀서 글만 썼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역시 매년 일주일 동안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혼자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집중된 시간을 확보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칼 뉴포터 교수는 사람들은 일에 깊이 집중하고 그래야 압도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 종일 이메일이나 SNS와 같은 얕은 일에만 빠져버린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SNS의 알림이 우리의 집중력을 산산조각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 때문에 성공이 점점 멀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원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중요한 일을 놓친다. 그리고 오히려 더 미루게 된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수십 개의 제품 라인을 단 4개로 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폰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목표를 25개 적어봐라.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5개만 남기고 다 버려라. 이제부터 오직 5개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못할 게 없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 것이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이 바쁘게 일할 때, 이 회사는 나 아니면 안 돌아가.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하죠. 자신이 바쁜 게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출근하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하고 답장 보내고 동료들이 요청한 자료 보내고 상사가 갑자기 회의하자고 해서 회의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더니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밥을 먹고 왔더니 오후에 또 팀원들이 모여서 미팅하고 퇴근 전에 그날 할 일 못한 거 정리하느라 정신없고 그렇게 엄청 바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해서 보니 진짜 끝내야 했던 프로젝트 보고서는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진짜 중요한 일을 하나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저녁에 퇴근하면서 나 오늘 뭐 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진짜 중요한 거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리 바쁘게 일해도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해낼 수 있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오전에 2-3시간 동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주변을 차단하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일하고 그리고 나서 미팅이나 기타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쳐야 오늘 가장 중요한 걸 끝냈다는 만족감도 들고 성과도 확실히 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루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니라 특정 감정을 피하려는 심리적 반응이다. 즉각적인 만족 원숭이가 나를 방해하는 이유도 감정을 회피하려는 뇌의 본능 때문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진실된 감정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절대 자기 자신을 게으르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마감 기한이 없는 일에도 스스로 그 기간을 정해놓는 습관이 중요하다. 시작하기에 좋은 완벽한 계획과 시기는 없다. 일단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뇌가 알아서 행동을 계속하게 한다. 책을 읽고 싶다면 일단 책을 펴고 딱 한 문장만 읽어본다.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딱 한 단어만 외워본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일이라면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착한 미루기를 한다. 산만한 환경을 통제하고 꼭 해야 할 일에만 깊이 몰입해본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절대 미루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성공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